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9개 권고안을 내놓은 게 지난해 2월인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두고 지역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권고안 실행이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남도와 기업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 국가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지역 내 큰 논란을 야기했던 이 사건이 시작됨 돼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긴급 구성돼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위반업체 민간 합동조사,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9개항의 권고안이 최종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권고안이 나온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수산단 기업들이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지역 환경 개선 대안들이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3년여가 지났지만 행정이 기업들로부터 분담금 50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고 기타 실행을 위한 여러 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는 여전히 기업에 끌려다니면서 이 일을 책임 있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전남도와 산단 기업들의 온도차는 큽니다. 위반 업체 민관 합동조사와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 등 대부분 권고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실태조사 범위 지정, 주민건강 역학조사 대상 지정 등을 위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권고안 9개 항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은 1건이 있고 그다음에 5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3개 항 정도는 지금 현재 기업과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권고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중단 상태인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명쾌하게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전남도가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고흥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남도는 58개 적조 우려 지점에 대해 주 3회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의보 발령 해역을 중심으로 적조 생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먹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적조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1,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에는 각각 광주 3,235명, 전남은 3,537명으로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확진자 수가 1만여 명에서 7천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목포시는 물고기 수거 작업과 함께 긴급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도심 하천의 작은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내고 죽은 채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뜰채를 동원해 건져도 끝이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새끼 전어로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삼양천 하류 쪽뿐만 아니라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도 죽은 전어들이 발견됐습니다. 붕어나 잉어들이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죽는 현상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바닷고기가 이렇게 전어가 이렇게 떼죽음한 건 처음이에요. 목포시는 죽은 물고기 긴급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물고기만 6톤에 달합니다.
전문 기관에서 이제 최종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플랑크톤과 산소 공급의 부족에 따라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목포시는 폐사 원인을 찾기 위해 바닷물과 사체 시료 등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들 가운데 유독 전엄한 떼죽음을 당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7년 동안 천주교 광주 대교구를 이끌었던 한국천주교회의 살아있는 역사, 윤공희 대주교의 백수를 축하하는 감사 미사가 열렸습니다. 윤공희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 주교 최고령자로 백수 감사 미사가 봉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1924년 평남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사제가 된 윤공희 대주교. 1973년 광주 대교구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50년의 세월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80년 5.18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픔은 이후 광주 시민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5.18의 진실을 알리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남겨간 민주화의 거룩한 정신이 이 땅에 찬란하게 꽃피게 되기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이 99을 일컫는 백수.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는 오늘 감사 미사를 집전하며 또 하루의 의미 있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축하식에는 주한 교황대사관과 주교회의에서도 참석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보고 배우고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계셔주셨습니다. 윤 대주교는 모든 것이 기도해 준 신도들의 은덕 덕분이라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 주교 이상의 성직자가 백수를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서울대교구장도 최근 윤 대주교를 찾아 축하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하는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서해안에는 공존형 어선업과 양식업 모델을 개발하고 남해안은 양식과 관광업 병행 모델, 자원조성과 관광업 병행 모델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일부 특수학교가 교직원의 급여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의 한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잘못 산정했고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교직 수당 가산금을 과다 지급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한평의 한 학교는 교육 공무직원의 연가 보상비를 과거 경력을 합산하는 등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크레인 제조사에게 가장 높은 책임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7년 광양항의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인근 선박과 화물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해당 크레인 제조사인 A업체의 100%, 크레인 운용사인 B업체의 70%의 책임 비율을 설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크레인 운용사 B업체의 경우 하자 있는 크레인을 제공한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책임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만 제조사인 A업체의 책임은 줄일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